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회사를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남자 녀석이 이런 채널에 글을 적으려고 하니 아직까지 망설여지기도 하고 어색하네요. 좋은 일도 아니고 이곳에 다른 분들처럼 권선징악 같은 이야기도 아니다 보니 괜히 부끄러운 제 흑역사를 말하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연을 보내려고 하는 건 앞서 있었던 제 안 좋은 기억을 털어내고 싶어서입니다. 과거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움츠러들었던 저였지만 이제는 새 인연과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완전히 털어내고 싶습니다. 혹시 제 신원이 밝혀질까 모든 걸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세세하게 묘사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시며 어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지내왔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어린 나이인 제가 지내면서 힘든 일이 많은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쉬웠고, 가장의 부재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힘들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주부로 지내시며 경제력이 없으셨던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저를 혼자 키우시며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일하고 매일 파스를 붙이시면서 하루하루를 견디시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셨죠.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신다고 저희의 형편이 쉽게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늘 피곤하고 돈 걱정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자랐던 저는 하루빨리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작은 알바라도 하며 어머니께 도움이 되는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공부라도 잘했으면 출세해서 어머니 호강이라도 시켜드릴 수 있었을 텐데 공부머리도 없고 공부에 전념할 만한 형편도 되지 못했던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20살이 되자마자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군대는 다녀와야 했기에 빨리 다녀와서 돈을 벌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남자들의 가장 큰 문제인 군 생활을 먼저 해결하고자 들어간 군대에서 저는 제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맞는 것 같은 군 생활이었고 제가 전역을 앞두고 있을 때 저를 눈여겨보시던 중대 내의 간부님께서 부사관 지원을 권해주셨어요. 제 학벌과 형편에 나름 안정적인 직업이 될 수 있다 싶었고 그렇게 부사관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전문하사부터 시작한 직업군인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던 저는 어차피 군대 내에서는 돈 쓸 일도 별로 없기에 매달 어머니에게 월급을 보내드리며 저는 조금의 생활비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군 생활을 하며 제 나이도 20 중반이 넘었습니다.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여자를 만나기가 쉽지도 않았지만 돈을 모으는 것이 목표였던 저는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고 나이를 먹었습니다. 20 후반이 되어가며 나도 내 짝을 찾아야겠다 싶었지만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사는 제가 어디서 결혼할 여자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외롭기도 하고 한 번쯤은 또래 친구들처럼 사랑을 해보고 싶기도 했었죠. 그러다 휴가를 나와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저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그런 자리를 즐기지 않지만 친구들의 권유로 술자리에 여자들과 합석하게 되었고 저는 그날 제 운명의 반쪽인 민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민주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제 눈에는 천사같이 보이던 민주는 밝은 성격에 어울려 놀기도 잘 놀고 대화도 잘 통했죠. 군인 직업인 저를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물어보던 민주와 저는 그날 이후로도 서로 연락을 했고 점점 서로에게 이끌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주가 고백을 받아주던 날 설레는 기분에 다음날 훈련이 있는 상황에도 쉽사리 잠들지 못했습니다.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를 사귀게 된 저는 설레고 기쁜 마음과 비례하여 늘 아쉽고 애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인 특성상 근무지가 멀어 민주와 저는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거든요. 왕복 4, 5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오고 가며 피곤할 법도 했지만 그때는 사랑의 힘 덕분인지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민주를 만나러 다녔습니다. 이전에는 별로 할 것도 없어서 기대하지 않았던 외출 외박이 연애를 시작한 후에는 너무나 소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한참을 가서 겨우 몇 시간을 보고 오는 날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쉽지 않은 장거리 연애였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가 민주를 만나고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로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민주는 저를 위해 손수 도시락을 싸와서 함께 놀이공원을 가기도 하고 같이 있을 때면 제 얼굴에 구멍이 날 정도로 저를 살피고 챙기며 제게 참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떨어져 있었던 동안 혼자서 뭘 하고 지냈는지 제 옆에서 열심히 떠드는 민주를 보며 다들 이래서 연애를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행복한 순간들이었죠. 그래서 매번 부대로 돌아가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가까이 지내면서 자주 보낼 수 없기에 저는 늘 민주에게 미안하고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민주와 장거리 연애를 하던 저는 민주를 만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함께 있을 때면 누구보다 다정하게 제게 잘 해주는 여자친구가 떨어지기만 하면 그때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원래 장거리 연애라 하면 매일 몇 통씩 전화를 하고 쉴 새 없이 문자를 나누고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내야 할 텐데 민주는 어쩐 일인지 하루 왼종일 연락이 되지 않을 때도 있었고 문자 전화도 늘 띄엄띄엄이었습니다. 민주도 민주의 생활이 있을 테니 바빠서 그런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제가 알고 있던 장거리 연애와는 좀 다른 모습에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하는 탓에 늘 민주와 멀어질까 불안했던 저는 결국 민주에게 그 사연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민주야, 근데 우리 같이 있을 때는 정말 좋고 그런데 왜 헤어지면 연락이 없어? 혹시 나랑 문자하고 그러는 게 귀찮아? 오빠랑 문자하는 게 귀찮을 리가 있어? 근데 왜 답이 없어? 찌질해 보일지 모른다 생각했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해줄지 긴장하던 저는 민주의 설명을 듣고 민주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연락이 없어서 오빠가 걱정했구나. 미안해. 나는 그래도 바쁜 와중에 열심히 답장하려고 한 건데 일하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자꾸 깜빡깜빡 하나 봐. 사실 내가 연애를 많이 해보지도 못했고 공부하다 보니까 남자친구랑 문자하고 핸드폰 들고 있는 게 잘 적응이 안 돼. 그래도 같이 있을 때면 오빠한테만 집중하려고 하는데 떨어져 있을 때면 나도 내 일이 바빠서 자꾸 그렇게 되네. 오빠가 혹시 섭섭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역시 섭섭했구나. 미안해. 내가 너무 소홀했어. 아, 아니야. 너가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 나는 혹시 너가 내 문자나 전화를 귀찮아하는 건가 싶어서. 아, 나도 연애를 많이 안 해봐서 몰라서 물어본 거야.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 거야? 취업 준비하면서 왜 그렇게 바쁜가 궁금한 거지? 오빠, 원래 백수들이 더 바쁜 거야. 공부도 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면접 준비도 하고, 하루 종일 바쁘지 뭐. 차라리 내가 취직해서 일이라도 하면 퇴근 후에는 자유로울 텐데. 나도 취업이 안 되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지
잘 때까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자소서 한 줄이라도 더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핸드폰 확인을 못하는 것 같아. 그래도 앞으로는 오빠 섭섭하지 않게 노력할게. 아니야. 뭐, 나 때문에 너 방해되면 안 되지. 내가 생각이 짧았어. 하긴, 민주 너한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힘든 시기일 텐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다. 앞으로는 연락 없어도 이해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바로 말해줘. 알겠지? 당연하지. 나야말로 빨리 취업해서 오빠랑 마음 편히 놀고 싶어. 맨날 오빠만 데이트 비용 내게 하는 것도 마음 불편하고. 아직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여자친구가 왜 바쁠지 사정 생각도 하지 못하고 철없이 투덜댄 제가 창피하기만 했습니다. 몇 살이라도 더 많은 제가 민주를 먼저 배려해야 했는데 오히려 저보다 어른스러운 민주가 저를 달래주었네요. 그래도 이유를 알아 다행이라 생각하며 저는 마음 놓고 민주와 연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가 취업에 성공하기를 바라며 저도 평일에는 민주가 취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연락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했죠. 당연히 너무 아쉬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랬기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실수를 했나 봅니다. 어느 날 민주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당황스러움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나 어떡해? 나 임신이래. 분명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 앞에서 제가 부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 된 입장에서 곧바로 민주와 우리의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앞으로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당장 너희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결혼하겠다고 허락받을게. 조금 빠르지만 그래도 괜찮아. 나는 민주 너랑 결혼하고 싶었어. 우리 좀 더 일찍 결혼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제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했기에 민주가 취업에 성공하고 저희 둘 다 자리를 잡으면 꼭 결혼하자 말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예상보다 그 시기가 너무 빠르고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민주 부모님께 환영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저는 제 책임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우선은 남자답게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뵙기로 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 민주 남자친구 이문성이라고 합니다. 자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은가? 아니 듣자 하니 부사관으로 근무 중이라고 들었는데 자네 부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도 문제가 없나? 자네 내가 무슨 출신인지 모르는 거야? 그게 우리 착한 딸이 자네 기죽을까봐 말을 못했나 보네. 나 무적 해병대 장교 출신이네. 그럼 다시 자네 소개부터 말해보게. 해병대 장교 출신이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저는 예비 장인어른을 상관대하듯 행동했어야 했습니다. 목소리부터 자세, 눈빛까지 모든 걸 아버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통제하셨죠. 그리고 자네는 병사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부사관이 품위 유지에는 신경을 안 쓰나? 아이 정식으로 교제를 허락받은 것도 아니면서 남의 집 귀한 딸을 혼전 임신시켜? 그게 똑바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 할 짓이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민주를 책임지고 행복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아니, 자네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아. 애초에 편하게 군생활 하겠다고 육군을 간 것부터 시작해서 귀한 딸 임신까지 시키고 사고치고는 부모 앞에서 딸 내놓으라는 모습까지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정신 상태로 우리 딸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
네, 아버님 걱정하지 않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쎄, 악으로 깡으로 모든 해내는 해병이라면 모르겠지만 어중이 떠중이 지내는 자네는 내가 믿음이 영 가지 않는데, 거기다 자네는 나라를 사랑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자 군입대를 지원한 것도 아니지 않나? 단순히 월급 몇 푼 벌겠다고 회사원처럼 다니는 거지? 아닙니다. 아니긴 뭘? 도저히 안 되겠네. 우리 딸 내가 직접 밑에 두고 키우더라도 자네처럼 병사보다 못한 허약한 사람한테는 도저히 백년가약을 맺게 할 수 없네. 아니면 지금이라도 해병대로 지원하던가. 사고를 쳤으니 화를 내실 거라 예상하긴 했지만 제 생각보다 더 거센 반대에 저는 제대로 말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따님과 결혼을 허락해달라 당당히 말하려던 저는 제가 준비해간 말을 아버님의 기세에 눌려 하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해병대 출신이셨던 장인어른은 저를 더욱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잊을만 하면 말끝마다 해병 정신을 이야기하시며 저를 나사가 반쯤은 빠진 군인처럼 말하셨죠. 아무리 제가 남의 귀한 딸 임신시킨 나쁜 놈이지만 인신공격까지 하시는 장인어른을 보며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기에 저는 그 후로 몇 번이나 그 집을 찾아가 장인어른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 끝까지 반대하실 생각은 없으셨는지 결국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그렇게 급히 상견례를 치르고 하루빨리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기 전에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한다는 민주의 말에 저는 부대에 떨어져 있는 것이 한스러울 정도로 마음이 급했습니다. 하지만 집 문제를 생각한다면 다른 것들은 모두 가벼운 문제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결혼이라 신혼집을 구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부랴부랴 부대 내에 군인 아파트를 신청했지만 자리가 날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기적 같은 확률로 비어있는 군인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었던 저는 겨우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낡고 오래된 군인 아파트로 들어가기를 꺼려했습니다. 민주야, 당장은 돈 문제도 그렇고 몇 년간 군인 아파트에서 지내다가 돈 모아서 나중에 집을 사는 게 어떨까? 아이 자라기 전까지는 그게 낫지 않겠어? 뭐? 나 군인 아파트는 싫어. 거기 군부대 근처라 완전 시골이잖아. 내가 거기 가서 뭐 할 게 있어. 내가 임신했다고 취업 포기할 것도 아니고 나 나중에 일자리도 구하고 하려면 도시에 있어야지. 그냥 이 근처로 구하면 안 돼? 당장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떨어져 있는 것도 좀 그런데. 오빠, 오히려 지금은 내가 우리 부모님 근처에 있어야지. 오빠 부대 들어가면 잘 나오지도 못하고 연락도 쉽게 안 될 텐데 나랑 아이한테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그럴 때 차라리 내가 부모님 도움 받는 게 쉽지 않겠어? 아이 낳고도 우리 엄마가 아이 돌봐주시면 좋잖아. 안 그래? 이런저런 이유로 군인 아파트에 들어가기 싫다는 민주의 말에 저는 결국 없는 형편의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할 수 있는 대로 끌어서 겨우 작은 전세를 구하고 결국 저희는 연애 때처럼 다시 떨어져 지내며 주말 부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혼자 두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민주 말처럼 친정 근처에서 지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죠. 군인 아파트에 들어왔더라면 퇴근 후 같이 산책도 하고 태교도 같이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계속 떨어져 지내야 해서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가정이 생겼다는 생각에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태어날 제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장인어른 때문에 꽤 힘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셨지만 저희가 결혼을 하고 사위가 된 후에도 저를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순진한 딸 꿰어간 사위 아닌가? 그래, 이제는 목소리가 군기 있게 제대로 나오나? 해병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군인으로서 항상 군기가 잡혀 있어야 할 텐데 말이야. 고마운 줄 알게. 장인이 제대로 된 군인이라 이런 날에도 정신무장할 수 있으니. 요즘은 군대에서는 내무반 기강도 그렇고 간부들 사이에서도 기강이 별로지. 더욱이 육군에서는 더 그렇고. 그런 정신 상태로 무슨 나라를 지킨다는 건지. 괜한 타박과 구박을 들으면서도 저는 혼전 임신이란 큰 잘못 때문에 한 번도 장인어른 앞에서 군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저를 인정해 주시고 아껴 주시지 않을까 기대도 해봤지만 아이가 자라고 몇 년이 지나도 장인어른은 저를 싫어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없이 자랐던 저는 장인어른과 가까이 지내고 싶었지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진 관계는 쉽게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자라며 혼자 육아를 해오던 아내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는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일을 나가겠다 말했습니다. 하영이도 이제 3살이고 엄마 안 찾을 만큼 좀 컸으니까 친정에 맡기고 일을 나가볼까 해. 그래도 당신 괜찮겠어? 아이가 우는 거 마음 아프다고 잠깐 떨어지는 것도 힘들다더니. 어쩔 수 없지. 그렇다고 내가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군인 월급 뻔한데 애 키우려면 나도 좀 벌어야지. 일을 나가겠다는 아내의 말에 저는 또다시 초라해졌습니다. 아내가 돈을 벌겠다는 게 다 무능한 제 탓인 것만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아내가 아이를 두고 일을 나가는 게 여러모로 걱정스러웠지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말릴 수가 없었고 결국 아내는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금방 일을 구했고 첫 출근을 한다며 좋아하는 모습에 저도 아내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일에 너무 열중한 탓인지 일을 시작한 아내는 전과 점점 달라졌습니다. 일 때문에 주말에도 늘 바쁘게 지내던 아내는 점점 집안일에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육아도 살림도 뒷전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나 겨우 만나 회포를 풀던 우리 부부는 얼굴 한번 마주할 일이 없어졌고 주말 동안 일을 나간 아내를 대신해서 제가 그동안 밀린 청소와 빨래를 하며 혼자 아내 없이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것 같은 집안 상태를 보며 한숨이 나오기도 했지만 일을 하면서 살림까지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저도 아내에게 뭐라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싶어서 고민이 되었죠. 여보, 일도 돈도 좋지만 아직 하명이도 어린데 집에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요즘 집안 상태를 보면 애 키우는 집 같지 않아. 장모님이 하루 종일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는데 아직은 당신이 집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좀 더 노력해 볼게. 응? 오빠, 내가 지금 나 하나 좋자고 이래? 나도 나가서 고생하면서 힘들게 돈 벌기 싫어. 근데 어떡해. 요즘 세상에 돈 없이 뭘 할 수나 있어? 우리 하명이 좋은 거 하나 사 입히고 먹이고 싶어도 그게 다 돈이야. 내가 오빠 군인 월급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언제까지 마음 졸여야겠어?
나는 우리 하명이 위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싶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나 일하는 거 가지고 말하지 말아줘. 돈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아내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돈을 잘 벌었으면 아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결국 이게 다 넉넉하게 벌어주지 못하는 제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 일을 집착하는 아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멀리 떨어져 아무것도 해줄 수 없던 저는 임관 후 처음으로 군인이라는 이 직업을 이어가야 하는 건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역을 하고 싶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사회로 복귀하여 곧바로 일자리를 구한다는 보장도 없었기에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고 머릿속으로 고민만 하게 되었죠. 무엇보다 아내의 의중이 가장 중요했어요. 돈도 돈이었지만 혼자서 짐을 짊어지려는 아내의 옆에서 힘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직접적으로 제 고민을 아내에게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 할까 싶어 먼 미래를 이야기하듯 물어보았습니다. 아주 만약에 내가 전역한다고 가정하면 당신은 어떨 것 같아? 당연히 일은 하면서 당신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있어주면. 뭐? 혹여나 그런 생각하지 마. 당신은 어떻게든 진급 빨리 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전역이야. 월급 떼일 걱정도 없는 일이고 끝까지 버티고 전역하면 연금도 많이 나오잖아. 아니, 뭐 그냥 하명이도 잘하면서 아빠가 필요할 거고 당신도 내가 옆에 있어주는 게 좋지 않아? 아니면 지금이라도 군인 아파트 신청해서 같이 살까? 아, 싫어. 나 거기서는 못 살아. 그리고 당신이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는 부부가 떨어져서 지낼 수도 있지. 당신 딴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이든 괜한 행동하지 마. 다시 말하지만 진급이나 더 일찍 할 생각만 하라고. 나야 당신이 힘들 것 같아서 옆에서 있어주려고 생각이나 해본 거지. 그리고 우리가 명색이 부부인데 이게 뭐야? 아무리 주말 부부라고 해도 연애 때보다 못한 사이 같잖아. 애정 표현도 스킨십도 없고 나는 우리 관계 회복하려고 나름 이리저리 생각해 본 거라고. 우리를 위해서 또 하명이를 위해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당신 말대로 나 도와주려면 가서 설거지나 해. 저조차고 말을 꺼낸 것도 아닌데 아내는 그런 제 마음도 몰라주고 타박만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떨어져 생활한 잠시의 시간이 우리 사이를 이렇게 멀어지게 한 건지 어디서부터 다시 정비하고 맞춰가야 하는 건지 저 혼자서는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상의하려는 제 노력에도 아내는 자리를 피하고는 했어요. 매번 영외를 나가 아내와 대화를 할 수 없는 탓에 모처럼 만든 자리였는데 우리 사이를 더 어색하게만 만들었죠. 다시 부대로 복귀한 저는 곧바로 계획되어 있던 훈련으로 인해서 또 한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훈련 복귀 후에도 부대 정비로 인해서 부대 안에 머물게 되었죠. 금요일 당직 근무로 인해서 꼼짝없이 주말에도 부대 내 생활을 하겠구나 싶었는데 행정관님께서 당직 근무를 바꿔달라는 부탁을 하셔서 거의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말다툼으로 인해서 어색한 아내에게 먼저 사과도 할 겸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꽃과 케이크, 안주거리와 술을 준비한 채 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지난번 일을 사과하고 떨어진 시간 동안 서로 말하지 못한 속내를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기대를 품고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었는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일찍 잠이라도 든 건지 집안 모든 불이 꺼져 있었어요.
금요일이라 아는 사람들과 약속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 아내에게 전화를 하려는 순간 어두컴컴한 안방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들렸습니다. 여보, 당신이야? 아내인가 싶어 불러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누군가 싶어서 저는 곧장 안방으로 가 불을 켰어요. 그리고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죠. 침대 협탁 옆 안방 구석에 얼굴을 가리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몸을 바들바들 떨며 제 부름에도 답이 없는 아내에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게 되었죠. 여보, 무슨 일이야? 여보. 다가오지 마. 지금 내 상황이 좀 그래서 당신한테 보여줄 수 없으니까 불 좀 꺼. 무슨 말이야? 당신 상황이 어떻길래? 얼굴 좀 들고 이야기해봐. 그리고 몸은 왜 이렇게 떨어? 어디 아파? 불 좀 끄라고! 불 끄고 이야기해. 저는 화를 내는 아내가 분명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했고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고개를 들게 했어요. 놔! 이거 놔! 불 좀 끄라고!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우선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가만히 좀 있어봐.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도 이상한 점들을 보게 되었어요. 몸 구석구석 빨갛게 달아오르고 멍이 든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실랑이 끝에 보게 된 아내의 얼굴은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맞고 온 건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도 산발해 온 몸과 얼굴에 손찌검 자국이 있는 모습을 한 아내를 보자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확신이 들었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났죠. 누구야? 당신이 어디서 맞고 온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야. 그냥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맞긴 누구한테 맞아. 무슨 소리야?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 어디 멍들고 부러져야지. 이거는 누가 봐도 맞은 거잖아. 어서 말해. 누가 이런 거냐고? 누가 봐도 사람한테 맞은 얼굴을 하고 있는 아내는 제 물음에도 무슨 일인지 절대 맞은 것이 아니라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거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었어요. 일하다가 시비라도 붙은 거야? 아니면 직장 동료가 때린 거냐고. 왜 말이 없어? 그리고 하명이는 어디 있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당신 이 꼴인 거 아시는 거야? 그만 좀 물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거라고. 그리고 아빠가 때렸는데 왜 몰라? 하명이는 엄마랑. 뭐? 아버님이 당신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아니. 하명이가 아빠랑 엄마 집에 있다는 거지. 아빠가 날 때리긴 왜 때리셔? 당신 아버님께 맞은 게 맞지? 당신 학교 다닐 때도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님께서 때리셨다며. 그렇다고 다 큰 딸, 이제 한 남자의 아내인데 이러시면 안 되지. 아버님 댁에 계신 거지? 내가 이번 일은 그냥 못 넘어가. 아내의 입에서 실수로 아버님이 때렸다는 말이 나왔고 아내는 뒤늦게 아니라고 부정을 했지만 이유는 몰라도 아버님이 아내를 때린 것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 큰 딸에게 매질을 했다고 해도 화가 날 상황에 손찌검을 했다는 사실이 저를 물불 가리지 않게 했어요.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저는 곧장 아버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 문 여세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다 큰 딸에게 손찌검을 합니까? 매번 말씀하시는 해병대 정신이 겨우 이런 겁니까? 연약해서 대항도 못하는 약자한테 함부로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폭력을 써도 되냐 말입니다. 나와서 말씀 좀 해보세요. 자네 왔는가? 우선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으로 들어오게. 들어와서 이야기하자고. 이제 와서 동네 창피하십니까? 제 아내 저렇게 만드실 때는
정신없이 때리시고는 이제 와서 체면 차리시는 거예요? 자네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와서 내 이야기도 들어보게. 그래도 지금같이 성이 안 풀리면 그때 되어서 나를 똑같이 때리든 뭐든 마음대로 하게. 마치 제가 찾아와 이 난리를 칠 것을 예상한 것처럼 아버님은 차분하게 저를 대하셨습니다. 그 차분한 모습에 당황한 건 오히려 저였어요. 어디 말이나 들어보자는 심보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바닥만 보고 계시던 아버님은 앞선 말과 달리 아무런 말이 없으셨습니다. 하기야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 그렇게까지 때려놓고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싶었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따님을 그렇게 때리신 겁니까?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아내와 제가 아니라도 다른 누군가가 신고하면 아버님 폭행죄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아까는 해야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구시더니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까? 막상 자리에 앉아 변명하시려고 하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세요? 이서방, 내가 잘못했네. 나도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자네한테 보상할 만한 게 없어. 무릎을 꿇으라면 꿇겠고 나를 때리려면 때리게.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우리 딸이랑 이혼하게. 아버님께서는 아내에게 손찌검을 한 것에 대해 미안함을 표하시더니 갑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잘못은 자신이 했는데 아내와 저에게 이혼을 하라니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앞에는 잘 말씀하시다 갑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라고요? 아내가 무슨 잘못을 했던 간에 이번 일은 아버님이 실수하신 건데 왜 저희 부부가 이혼을 합니까? 정말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게 이서방, 사실은 민주가 자네 몰래 외도를 하고 있었네. 정말 내가 자네 볼 면목이 없어. 지금까지 자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했건 다 취소하네.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한 내가 다른 집 귀한 자식을 감히 평가하겠나. 아까 말했듯 자네가 해달라는 것, 원하는 거 전부 다 받아들이겠네. 무엇보다 가장으로서 누구보다 성실했던 자네한테 너무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를 가족들이 속이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분명 무엇인가 잘못되어 장인어른이 오해를 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외도요? 아내가요? 아버님, 우리 아내 쥐꼬리만한 월급 버는 저 때문에 매일같이 나가서 일하고 오는 여자예요. 아버님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잘못 보셨거나 오해하시는 거예요. 미안해. 자네가 딸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도 잘 알고 있네. 그래서 더 미안해. 내가 아무리 가부장적이라고 해도 확인도 안 해보고 다 큰 딸아이에게 그렇게 했겠나? 바람피는 노년들 처벌하는 법만 있다면 내 딸을 평생 감옥에 썩게 하는 일이 있어도 내 손으로 쳐넣고 싶네. 멀리 있는 자네 대신해서 내가 옆에서 잘 봤어야 했는데 내가 미안하네. 자식 교육 잘못한 내가 자네한테 죽을 죄를 지었어. 잘못했다는 말 그만하시고 도대체 뭘 보셨길래 아내가 외도를 했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럼 한 가지만 약속해주게. 아무리 화가 나도 자네는 가만히 있어. 괜히 화를 참지 못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란 말일세. 민주는 내가 자네 분노가 풀릴 수 있도록 책임지고 알아서 할 테니 자네는 자네 생각만 하게. 네, 알겠습니다. 어서 말해주세요. 자네에게 이런 말을 전하게 돼서 미안하네. 요 며칠 전에 동기들과 술집에서 모임을 가지게 됐어.
한창 먹고 마시고 있는데 민주랑 똑같은 사람이 나가길래 따라 나가게 됐네. 그런데 웬 남자 품에 안기는 거야? 처음에는 민주랑 닮은 사람이라 생각하려고 했는데 하명이를 아침에 맡기면서 본 입은 옷이며 신발이며 민주 이미 틀림이 없었지. 깜짝 놀라서 술이 깨서 뒤를 따라가 봤더니 그 남자랑 모텔에 들어가더라. 내 딸이 그런 짓을 할 거라 생각도 못해서 너무 놀라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네. 뒤늦게 큰일이다 싶어서 내가 직접 딸 뒤를 밟았는데 그 남자랑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 하명이가 가지고 논다는 핑계로 밥을 먹는 민주한테서 핸드폰을 가져와서 확인하고 알았네. 둘이서 오랫동안 만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하명이 자네 아들이 아니야. 정말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네? 하명이가 제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럴 리가. 민주 저것이 자네를 속이고 연애 때부터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나 보더군. 바람피는 그놈이 지금도 그렇지만 별 볼 일 없는 놈이라 결혼 허락을 못 받을 것 같았는지 동시에 만나고 있던 자네를 내게 데려온 걸세. 문자 내역을 보니 자기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네. 정말 여러모로 자네 볼 면목이 없네. 정말 미안해. 장인어른은 그 말을 듣고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여러 장의 종이와 함께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그곳에는 아내가 직접 적은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속여온 모든 과거가 적혀 있었어요. 차마 그 글들을 읽을 용기가 없던 저에게 아버님께서 정신을 차리라며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죠.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라 정신이 없을 거야. 그런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지금 내가 준 종이와 휴대폰 무슨 일이 있어도 잃어버리거나 찍거나 부수면 안 돼. 법정으로 가면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더 필요하단 말일세. 혹시나 민주가 아니라고 발뺌하면 지금 그것들이 자네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거야. 그리고 민주는 자네와 이혼을 하고 나서도 내가 책임지고 교육을 시키겠네. 다시 한번 정말 자네한테 미안하네. 아버님은 제가 집으로 갈 때까지 연신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하셨어요. 그런 아버님을 뒤로하고 저는 밖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모든 인생이 망가지는 것만 같았어요. 지금까지 저를 속이고 외도를 하고 있던 아내와 제 자식으로 생각했던 아들까지 모두 거짓이라니 지옥 한가운데 떨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잘못 살아왔다면 내 탓으로 돌리기라도 할 텐데 뭐라도 해보겠다고 없는 형편에서도 열심히 살아온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가 겨우 이런 믿지 못할 현실이라니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이유나 묻고자 집으로 돌아갔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아내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속에 있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나를 기만한 아내에게 욕도 하고 원망도 하고 또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냐며 빌어도 봤습니다. 아내는 몇 시간 동안 쏟아지는 그 모든 말을 듣고도 눈물만 흘리며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있었죠. 더는 같이 있고 싶지 않았던 저는 아내를 남겨둔 채 부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님께서 아내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혼 소송으로 가끔 만나게 된 아내는 매번 아버님에게 혼쭐이나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인어른 덕분인지 아내는 모든 것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소송도 단 하나의 걸림돌 없이 제가 승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아버님, 법원에서 준 위자료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아니네. 내가 자네가 기만당한 시간을 돌려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시간의 값에는 모자라는 금액이지만 이 돈으로 대신 갚을 수 있게 해주게. 이래야 그나마 내 마음이 아주 조금은 편할 것 같네. 결국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아버님의 끝없는 권유로 큰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당장에 쓸 곳이 없어 노후 준비나 할 겸 집을 구매했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된 저는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마음에 정들었던 군 생활을 전역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부대 내에 안 좋은 소문이 돌았고 정신적으로도 휴식이 조금 필요했던 이유도 있었죠. 별다른 계획 없이 한 전역으로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고민을 하던 차에 아버님께서 자신이 가진 인맥으로 한 기업에 취직까지 시켜주셨습니다. 덕분에 휴식 후 곧바로 일을 하게 된 저는 더는 기억하기 싫은 과거를 잊고 새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지금은 좋은 인연을 만나 서로 의지를 하며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신 아버님께서는 더는 저에게 연락도 도움도 주시지 않고 사라지셨어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버님 덕분에 불행한 결혼 생활도 끝낼 수 있었고 값비싼 아파트와 새 직장을 구하게 되었네요. 제 평생의 액땜을 전 아내와의 결혼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행복할 미래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과거의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한 제 미래를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